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갖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데 이거를 특정한 영역의 기관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 시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 의료, 장기 요양의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마타 선언, 1978년 알마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을 위한 부분간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제기한 이유로 오타와 헌장, 방콕 헌장, 그 다음에 리우 선언까지 핵심적으로 부분간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일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강과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건강에 관련된 가치를 기본 근간으로 삼아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효과적인 부분 간 협력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먼저 당사자들이 이거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구나, 협력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실제 부분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실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된 계획을 바탕으로 점점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거를 실행하고 평가해야 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야지만 실제 효과적인 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뭔가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어떤 이 의료의 수요, 질병에 대한 개념, 이걸 조금 더 뛰어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질병이라는 것은 개념은 특정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질병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건강 이슈를 미래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러 개 10대 요인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염병도 포함되지만 비감염성 질환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래 질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건정책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비전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애 요인들을 보시면 통합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부처 간 비협력으로 분산되어져 있는 건강정책을 협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아야 되고, 이런 이제 협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미래 질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대구에서 협업이라는 걸 안 해왔느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대구에서 협업을 했었던 사례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월 1일자로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이제 발족을 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대구에 이제 9개의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앞에 우리 황태웅 교수님 계시냐면 시민건강놀이터처럼 위탁에서,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각각 따로 해서는 뭔가 우리가 이 공공보건에 관한 문제들, 특히 이제 우리 이 시민들의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너무 힘이 이제 부족하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힘을 합치자라는 의미로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기관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회의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어떤 협력, 연계가 된다라기보다도 각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 성과를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협력, 연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 있는 건 아니죠? 네. 메디시티입니다. 사실 메디시티가 이제 대구시의 어떤 브랜드죠. 사실 메디시티가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뭐 혹자들은 대구가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구는 잘하리라고 믿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실제 저희가 대구시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메디시티 협의회가 상당히 큰 구실들을 하셨습니다. 실제 메디시티 협의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대구에 참여했던 10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처음에 3월 달에는 매일 아침 새벽 7시에 모여서 각 병원의 환자를 어떻게 이송할지, 자원을 어떻게 할지를 공유하고 논의했고, 지금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 회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다가올 2차 유행에 대한 대비 계획들을 이 메디시티 협의회와 힘을 합쳐서 대구시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디시티 협의회를 통해서 이때까지 표방했던 부분들은 이제 의료 산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메디시티 협의회 안에서도 공공보건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이 내부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시 의사회에서 대구 지역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힘을 합쳐보자 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암이 발생하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대구에 진단하면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는데 이게 의료 일개 뭐 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의료계들이 똥줄 묻히게 되고 작년 12월에는 이 대구 경북 기사 우리 협회랑 같이 공동으로 대규모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심포지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이제 협업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경북대병원의 유현옥 교수랑 같이 하고 있는 대구 응급의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과밀화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응급실에 있는 환자분들을 입원시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2차 의료기관들과 협업해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있는 환자분들을 좀 안전하게 2차 병원에 전원시켜서 같이 관리하는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내어주셔서 1년에 이 응급의료 협력 이 협의체 예산으로 한 6, 7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염병 전담병원 대응 사례입니다. 사실 코로나19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잠깐 이제 혹시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일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병상들을, 특히 중환자 병상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대구도 처음부터 이게 됐던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많은 난항들을 거쳐서 대구의 기본 공공 이 의료기관인 경북대와 칠곡 경북대병원, 그 다음에 대구의료원, 보훈병원, 그 다음에 이 대구 건강보험공단 대구병원 맞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하여튼 대구병원 뿐만 아니라 각 이제 민간 상급종합 병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병상 자원을 내어놓았습니다. 특히 대구동산병원은 거의 뭐 200병상 이상의 병상들을 내어놓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위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협업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 당시에 이제 환자를 분류했던 기준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2월 말 3월 초에는 입원을 하려고 해도 입원 병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한 2,300명 정도 분이 많을 때는 입원 못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입원시킬까를 되게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의사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 그 다음에 실제 대구시, 뭐 이런 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실제 이처럼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집에 계신 분들의 정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기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자료를 받고 합쳐서 이분들의 중증도를 평가해서 이분들을 수준에 맞게 입원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상황이 되고 필요하니까 이런 협업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경북대에서 저희가 했던 사례입니다. 실제 지역의 협력 모형을 저희가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 지역의 권역 책임병원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어떤 필수 의료 문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했던 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대구가 몇 년 동안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해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발표했던 자료인데 전문가 이 자료 분석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이제 제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또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뭔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하고 나서 대구시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 결과를 넘기면 사실 경북대병원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대구시가 받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착각이 있었던 거죠, 제가. 왜냐, 처음부터 이 문제를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이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같은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같이 알았기 때문에 서로의 포지션이 달랐던 거죠. 저희는 이거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대구시는 이보다 다른 더 중요한 현안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필요성은 있지만 협업이 실제로 잘 작동되지 않았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조금 살펴보면 특정 영역에서 이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사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응급의료 협력 추진단에서 하는 네트워크 사업처럼. 하지만 대부분의 협력들은 위기 상황 같은 상황에서 이례적이고 지속되지 못했고 거의 뭐 단순 정보 공유라든가 자원 공유에 그쳤고 이런 것들이 왜 되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어떤 문제 해결부터 해결할까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끌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봐서는 이 문제는 급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뭔가 좀 분절적이고 어떤 협력적인 활동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에서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적 변화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2018년 10월에 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어떤 개념을 내놨냐면 권역과 지역별로 책임을 강화시켜서 필수 의료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겠다. 그 필수 의료라는 것은 분만, 외상, 응급, 감염 이런 것들이 필수 의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한 서비스를 누려야 된다. 이런 건강권이 확보되어져야 된다가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의료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킬까? 권역과 지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7개 권역에 82개의 지역 단위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대구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경북대병원이고 경북은 경북의 책임 의료기관이 칠곡경북대병원입니다. 그럼 대구의 지역 단위, 지역은 이제 대구는 하나의 이제 권역이고 그 안에 지역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저쪽에 서쪽 권역은 대구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원래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동북 권역은 사실은 어떤 기관이 맡아야 될지에 관한 아무런 지금 뭐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대구의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통해서 공공지역 단위, 광역 단위에서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권역 단위에서 필수의료 협의체라는 걸 만들고 지역은 지역 단위의 필수의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